자, 시작합시다. 네, 네, 예, 이게 실제가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세상이다. 실제가 아니다. 번역을 잘한 것 같아. 이 문장을 아주 의역을 해서. 교수님 근데 너무 준비를 너무 열심히 아, 이거 기본이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기 내용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도 앞에 서론은 읽어보니 뭐 네, 중복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본문에 다 자세하게 돼 있어서 결국 그 앞에 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의 실제에 대한 이해, 실제 그러니까 리얼리티에 대한 이해가 어, 여러 세기 동안에 이제 크게 변화를 했고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됨에 따라서 계속 이제 바뀌고 있다. 우리 그러니까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얘기고 고대 그리스인부터 오늘날까지 그 물리학의 역사를 쭉 따라오면서 우리가 그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 여러 가지 발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어떤 변화를 거쳐왔나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의견이 들어 있고요. 현대 물리학의 두 가지 그 기둥이 이제 양자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이 두 이론이 우리 실제에 대한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지만은 또한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이런 양립 불가능성은 양자 중력의 통일 이론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통일 이론이라는 거를 양자 그 역학과 이제 그 뉴턴의 중력 이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양자 중력 이론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그 학문 명칭을 정한 거고 거기서 이제 통합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이론을 조화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우주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벨리 저자는 자기 책에서 확실한 답변을 자기가 제공할 의도는 없다. 자기의 그 바램 또 추측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학문들을 쭉 훑어보니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자기가 제시하는 거지. 이게 뭐 확답은 아니다. 학자에 따라서 지금 뭐 해석도 달리할 수 있고 지금 결국 과학이라는 게 주장, 가설 이런 걸 하더라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실험이 돼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추정한 걸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는 자기는 할 생각은 아직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대신에 독자를 현대 물리학의 세계로 여행을 같이 가고 남아있는 그 답을 아직 안 찾지 못한 것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한번 탐구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가설, 가정 여기에 한번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걸 한번 도전해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그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이런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말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문을 요약을 하면 현대 물리학의 두 가지 주요 기둥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이 두 이론은 서로 양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 중력의 통일 이론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책에서 확실한 답변을 제공할 의도는 없는 대신에 독자를 현대 물리학의 세계로 데려가고 남아있는 많은 아직 답을 구하지 못한 그 질문에 대한 한번 탐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요점이고 독자들에게 우주의 그 복잡함 그리고 미스테리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한번 심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독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이 일부로 돼 있더라고요. 그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이제 1장, 2장인데 거기에 타이틀은 기원을 찾아서.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의 타이틀은 알갱이들. 이게 이제 양자라는 말이죠. 알갱이. 그래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두 가지 주요 기둥이고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세상은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며 결정론적인 실제라는 건 사실 없다. 이거를 말해준다는 거죠. 요 말이 키워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확률적인 거지 확정적인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정론적으로 그 실제는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계속 변화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라는 거는 에, 확률적이다. 그러니까 불확정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라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에서는 그게 중력인 줄 알았는데 그 힘이 결국은 시공간의 곡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어, 아인슈타인은 증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작 중력의 통일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첫 번째 강의 기원을 찾아서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요약한 거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를 스킵할 수도 있는데 한번 훑어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어, 역사네요, 역사. 그렇죠. 네. 그리스 시대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일 먼저 이제 학파라고 하는 것이 그 성립되는 게 밀레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엘레아 학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밀레투스 출신인지 엘레아 학파 출신인지 이게 모호한 경우가 가끔 등장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의 학문적 전통, 철학, 뭐 천문학 이런 거에 그 발상지는 일단 밀레토스라고 하는 데에는 역사가들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레토스 학파의 그 학문적 특징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밀레토스 학파의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무슨 신화, 뭐 판타지, 그러니까 가장 가상적인 이야기죠. 이런 거 또는 종교에서 이제 세상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답을 구하는 일을 했다면 이 밀레토스 아빠는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우리가 직접 관찰해보고 그 이성을 사용해서 세계관을 좀 바로잡고 그 통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그 실제의 새로운 면을 한번 발견하려 해보자.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게 이제 과학적 접근을 이 밀레투스 학파의 그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의 시작점이다. 여기서부터 비판적 사고가 나왔고 철학적, 과학적 사고 발전에 이 사람들이 열쇠를 제공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 분기점인 거죠.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그럼, 여기에 파이오니움이라는 그러니까 이오니아 동맹 여러 그 부족 국가들이 그 대표들이 만나서 이렇게 회의하는 일종의 국회 같은 거죠. 네. 그런 그 장소를 파이오니움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파이오니움에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 전에는 어떤 신의 계시, 신의 명령 이런 거를 따라서 통치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걸 이행해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국회의 원형인 거죠. 어, 이거를 시작을 여기서 했다. 그래서 오직 신들만이 그
세계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인간이 의심을 던지고 그 과연 신이 얘기한 것들이 우리가 다 맞나 한번 검증해 보자. 이런 그 발상지가 되겠죠. 이게 파이오님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인간이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시도를 했던 것이고 토론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최초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이 파이오니움에서. 이게 기원전 6세기죠. 예. 600년. 어, 그러니까 대단한 그 인류 지성의 발전인 거죠. 그 음, 미신이나 뭐 그 신의 종교에 의존하거나 뭐 신화적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가 정말 맞아?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도대체 이런 그 생각의 시작은 뭘까요? 이 기록이 남아서 이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음, 야, 진짜. 그쵸. 기록은 여기저기 파편으로 남아 있고 아마 이 사람들이 직접 책을 쓴 것들은 별로 전달되는 게 없고 이제 후대, 그 플라톤의 서적이나 사실 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한 말도 소크라테스 책을 안 썼기 때문에 기록은 네, 남아 있지 않지만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서 이제 유추해서 아, 나오죠. 그 이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나오죠. 음, 그래서 이게 그 밀레투스 학파의 학자들이 에,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 지리학, 뭐 역사 이런 거 연구에 그 요람이 됐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성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거죠. 이 밀레투스 학파들의 그런 학술적 활동이. 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아낙시만드로스. 어, 어, 이 아낙시라는 말이 그때 유행을 했나 봐요. 아낙시메네스라는 이름도 있고, 아낙시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 고대 철학자 가운데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낙시만드로스는 BC 610년부터 546년까지 살았대요. 어,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 인물이죠. 음, 이 사람은 탈레스, 만물은 물로 돼 있다라고 했던 그 탈레스, 그 사람의 제자였고, 이 아나시만드로스가 주장한 거는 지구가 하늘에 떠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발견인 거죠. 이 당시에는 지구 밑에 반대쪽으로 가본 적이 없었을 텐데, 이게 공중에 지구가 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음. 그리고 지구 아래로도 하늘이 있다. 이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건 뭐 상상하겠죠. 아나시만드로스가 사진을 남긴 적은 없으니까 아마 그냥 화가들이 상상을 해서 그린 같은데 그 초상화 밑에 보면은 이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이 지구를 그다음에 유럽 대륙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가 보이죠? 네. 그리고 그 그리스 그쪽 반도가 또 보이고 이쪽에는 아시아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그 리비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 처음에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게 아낙시만드로스가 처음으로 인류사에 남긴 지도래요. 이렇게 생겼다고. 음, 근데 이거 뭐 타고,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 네, 저기가 그거네요. 저기 여기 홍해하고 페르시아만 그쪽이네요, 저기가. 어, 그쵸? 그렇지. 저 홍해네, 밑에 홍해. 이제 쭉 내려간 게 이제 그 홍해. 페르시아만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거고, 저 위로 이제 네, 홍해 쪽으로 이제 가고. 네. 그 위에 지중해하고 이렇게 사이에 음,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치. 그 위쪽으로 유럽이 있고, 왼쪽으로 예. 아시아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던 데가 네. 그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밀레투스 그런 데가 다 여기 그 지중해 안에 있는 곳이라서 거기를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터키던데요? 터키 그 근처던데요? 예. 보니까 이렇게 그 흑해하고 저기 지중해하고 저 사이 그쪽 지역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쪽 요 근처 어디죠, 여기?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근처. 밀레투스가 요 근처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개 이게 다 대단한 옆에, 게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본 것도 아닌데 삼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상에 물이 증발해서 빗물이 된다는 걸 이해했고 세계의 그 다양한 물체들이 무한정자 이게 이제 원자의 원시 이름이죠.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그 저기 존재죠. 이게 하나의 이 아페이론이라고 부르는 단순한 성분 원자론의 이제 시초가 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물질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천재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게 교수님, 네, 저기 탈레스의 세계관하고는 네. 이게 다른 세계관이라고 하네요. 이게 보니까, 이게 다른 세계관이죠. 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물, 뭐 이런 것들, 불 이런 거로 세상은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는 다른 거지. 그거를 더 쪼개서 잘게 미분화해서 본 거죠. 네, 제가 카톡에 올린 게 하나 있는데요. 예, 탈레스의 우주는 이렇게 반구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음, 있는 이런 거고, 아나, 뭔가 이제 이 원통 위에 이렇게 떠 있고, 음, 해가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주변을 도는 걸로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제시했네요. 이런 좀 재밌긴 재밌긴 하네.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면까지도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입체적으로. 입체로 본 거지. 아, 이게 반구로 본 게 아니라. 이 그렇죠. 반구는 사실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걸 보면은 네, 이거는 상상하기가 쉽지. 그렇죠. 네. 궤도가 있다는 것도 되게 이렇게 음, 사원으로. 재밌네요. 이게 아낙시반드로스란 사람을 잘 기억해 둬야 되겠더라고. 그 대단히 혁명적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 사람은 이미 진화론의 그 원리를 깨우치고 있었더라고요. 동물과 식물은 진화를 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며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동물에서 진화해 왔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확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증명을 못해서 진화론의 이제 창시자라는 말을 못 들었지 음, 사고 이 사람은 실험을 한 거지. 머릿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의 창시자예요. 어찌 보면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렴풋이 보는 화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옆에서 네. 이렇게 훔쳐보듯 하는 거. 어. 이거 이렇게 원본 화면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근원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음, 이렇게 베껴 쓰고 있는 것 같은 네, 이런 요 모습이네 요 모습. 음. 예, 재밌네요. 재밌어. 그리고 또 밀레토스 학파의 이제 그러니까 탈레스가 밀레토스 학파의 아버지 대부격이고 그 대부네요. 다음에가 이제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헤카타이오스 이 음,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밀레토스 학파의 학자들이에요. 네. 그게 고대 그리스 사학자고 지리학자였대 헤카타이오스라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의 이 그 생각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 이건 사실 최근에 그 누구야 그 왜 과학 철학자 음, 그 사람이 이게 falsification theory라고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반증 가능성 이거를 얘기해 가지고 책을 써 가지고 대학자가 됐잖아요. 근데 음, 이미 이 사람도 인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다. 이거를 이미 이 사람은 의식하고 있었고 비판적 사고의 핵심으로 이제 이 사람은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가 그렸던 지도를 이렇게 어, 더
구체적으로. 네, 여기는 이제는 그 나일강도 보이고, 페르시아만도 개정판이야, 보이고. 개정판. 그 아시아, 뭐, 이게 리비아, 뭐, 유럽, 그리고 그, 그러니까 바다의 모습은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네, 육지 안에 있는 이 나일강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유프라테스강, 네, 뭐, 맞아요. 인더스강, 이런 강, 큰 것들을 갖다가, 그렸어요. 이게 이제 달라진 점이지. 페르시아식이네요. 그러면 뭐 수사, 뭐 바벨론, 이게 또 아시리아 다 있네, 여기. 음. 그리고 아,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헤카타이오스라는 사람은 네.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데 그거 네. 진짜 맞아? 그리고 현지에 갔었대요. 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헤라클레스가 테나로 그 곳이라는 게 케이프더라고. 케이프. 곳이라는 게 왜 장산꽃 그러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대. 네, 도시 대륙에서 툭 튀어나온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포항 이렇게 뚝 튀어나온대. 네. 이게 다 곳이거든. 그런 테나로 곳이라는 곳에서 하데스로 내려갔다 이런 신화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 맞아? 그리고 확인하려고 거길 갔대. 테나로 곳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음, 하데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 한 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 태도잖아요. 신화를 현장에 예, 검증해보는. 그렇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확인해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렇지, 그렇겠지, 이렇게 그냥 추측하고 말잖아.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사고의 표시가 됐다는 거지. 이 헤카타이오스의 이런 행동이. 어, 그리고 재밌네. 또 이제 레우키포스. 이 사람이 그, 이 책 초창기에 뭐, 배를 타고 어디로 여행을 하는 첫 그 문장이 나오죠. 그 당사자예요, 주인공. 음, 이 사람도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고, 이게 밀레토스 학파죠. 이 사람은 책을 썼어요. 대우주론이란 책을 썼고, 이제 원자론자. 이게 앞에 나온 원자. 사람들이 다 이제 원자론의 어떤 말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효시가 됐고, 이 사람 아예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음, 압데라라고 하는 마을에 과학과 철학 학파를 세우고, 거기 가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인류사에 공헌한 거는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천재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 예. 그러니까 가장 제자도 잘 만나야 돼. 사람이 유명해지려면. 이게 데모크리토스를 안 만났으면 이 사람은 묻힐 사람인데, 그래서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생명 이런 것이 태어나고 소멸하는 거, 이런 거를 부정하지 않았어. 이 얘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들은 이데아 이런 것들은 생성 소멸이 아니거든. 그냥 영원히 있는 거, 이런 거를 전제하거든요. 근데 이 음, 사람은 변화를 인정을 하는 거지. 사물은 계속 변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물은 운동을 한다는 걸 인정을 했고, 그 운동을 하는 거 안에는 충실한 것, 이게 이제 충실한 것이라는 게 원자를 얘기하는 원자 거고, 얘기하는 거. 공허한 것, 그러니까 이제 공간, 그러니까 물질과 공간, 이거가 결국은 생성 원리나 이런 것들이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간파한 거죠. 그 공간이 사물의 완전 운동으로. 진공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쵸? 예. 음. 그래서 이제 어, 공간 개념에 이제 들어간 거지. 어,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책을 뭐 수십 권을 썼대요. 근데 대부분 다 소실이 됐고, 다른 사람의 어떤 기록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학문적 업적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물리학, 철학, 윤리학, 정치학, 우주론에 관한 책을 썼고, 더 놀라운 건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도 책을 썼다는 거예요. 아, 종교, 인간 사회의 기원에 관한 책을 썼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게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 건드린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주 전체가 끝없는 그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그 속에서 무수한 원자들이 돌아다닌다. 이게 마치 양자역학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은 한계가 없고 위도 아래도 없고 중심도 경계도 없다. 그리고 예, 원자들의 모양 외에는 그 어떤 성질도 갖지 않는다. 이게 공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원자의 모양을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그 이외의 성질은 없다. 어, 무게도 없고 색도 없다. 공간이라는 게. 아니, 이 시대의 원자가 양자 아닌가요? 그쵸? 지금으로 보면 그게 양자인 거죠.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자다라는 말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최초인 거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의 이제 원자론이다 이렇게 이론을 하나 정립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과학사에서.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원자는 나눌 수 없고 그 실제 리얼리티 그거의 기본 알갱이다. 그래서 이게 일장의 타이틀이 이제 알갱이들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자론을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나 그 결정점을 딱 찍은 게 이제 데모크리토스인 거죠. 교수님, 근데 이분의 어떤 그 생애로 봤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시기가 그죠? 네, 시기가. 네. 그러니까 야, 아리스토텔레스도 너무, 데모크리토스 얘기를 많이 했다고 뒤에 나오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둘이 양대 산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라톤이 워낙 서양 사회에서 네. 그 유명하니까 이 데모크리투스는 묻혀 있었죠. 아, 그리고 플라톤은 이 사람의 말을 비난하고 이랬어요. 아,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만약에 플라톤이 등장을 안 했으면 훨씬 더 훨씬 더 빨리. 인류들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일찍 예,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이제 원자들이 공간 속을 자유로이 돌아다니다가 서로 부딪혀서 붙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양력, 강력 이걸 다 지금 이게 상상을 해서는 이미 그 양자의 세계를 이 사람은 봤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러면 그것도 있는 거예요. 장애의 어떤 영역도 알고 있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뭐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끌어당, 끌어당기고, 밀고, 돌아다니고, 부딪히고. 예, 그지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때는 어, 이게, 전제로 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원자의 운동과 조합이 무작위로 우연히 만들어낸 부산물일 뿐,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지금 진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세계를 이루는 무한히 다양한 물질들도 오로지 원자의 조합에서 파생된 거다. 뭐 그렇게 원래부터 생겨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성경의 창조론 이런 것들은 되게 이게 자기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독교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적인 정리 속에서 계속 소외됐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옛날에는 더, 중세에서는 어디에 이 사람 생각을 누가 그 얘기도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네. 다 근데, 뭐 개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쪼개 보면은 결국은 작은 입자로다가 쪼갤 수 있다. 알갱이로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리잖아. 그런 이 창조의 노력들이 허사가 돼 버리는 거지.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것이 조합이다라는 얘기를 이때 발견할 수 있었다니 참 그러니까 천재적인 그 간파, 그 통찰이 있었겠죠. 대단하네요. 그 원자들이 응집할 때 유일하게 중요한 거는
원자의 모양과 배열, 그리고 조합되는 순서다. 그래서 배열. 마치 이거는 알파벳 문자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와 비슷한, 예, 거기다 비유를 또 했대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현대 그 보면 배치, 배열 뭐 아니면 음, 그런 거하고 같은 또 얘기네요. 그치. 위상학, 그런 네. 거하고도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거 그리고 하면 여기 이분 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스핀이거든, 스핀. 춤. 원자들의 끝없는 춤에는 완결도 목적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양자역학을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했을까? 이분 이분 혹시 타임머신 타고 가신 거 아니에요? 저 타임머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도 결국은 원자의 우연한 조합의 산물이다. 이건 네, 대단한 통찰력인데. 대단한 통찰력이죠. 거의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예. 이런, 예. 근데 이분의 책이 없어졌다는 거 정말 너무 너무 슬프네요. 우리의 희망과 감정, 네. 이것들은 원자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언어로 쓰인다. 음, 와, 이게 언어학에도 상당한 기호학을 지금 꿰뚫고 있거든. 이런 문장은. 게다가 우리가 보는 빛도 원자들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입자설을 그치? 광학을 이미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대단한 데모크리투스. 인물이에요. 전혀 제가 사실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사실 이 음, 시대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외에는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죠? 이게 근데 양자역학 책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이 데모크리투스가. 아, 여러 책에 이 사람이 얘기가 나온다. 이게 어, 양자의 개념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원자론이라는 게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서 이 사람 책은 없나 싶어요. 진짜 남은 것도 없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나? 이게 이제 윤리학도 이제 손을 댔는데 이성을 신뢰하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음으로써 절제와 균형을 통해 마음의 평안에 다다르는 것. 사실 내가 책을 읽는 게 목적이 이거거든. 그렇잖아.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시간은 없다라는 분은 또 우리는 다 감정의 덩어리라고 했는데. 아, 그래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데모크리토스의 자연주의적 설명, 이거를 거부를 했고, 결국 그 사람들은 목적론적, 네. 뭔가 인간이 살고 사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그 다 이유가 있다. 그 존재하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그게 이제 신학으로 넘어가서 그 기독교가 된 거고, 그렇죠. 목적론적으로 세계를 본 거죠. 이제 그 그리스에서 왜 뜻을 받아들인 거고. 한동안 많이 팔렸던 책 있잖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네. 그 네. 기독교 책이 기독교. 엄청 팔렸죠. 그 예, 나중에 말 많아졌던 많이 많아진 책이에요. 예. 음.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를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예요. 네. 선과 악의 견지에서 이해하려고 한 거, 이거는 인간과 무관한 문제들하고 인간적인 주제, 이거를 혼동한 거다. 이게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이에요. 음. 음, 그렇지. 선악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그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게 이제 윤리학이죠. 윤리. 근데 그렇죠. 그 사물이 옳고 좋고 나쁘고는 사물이라는 건 없다는 거지. 중립적인 거라. 되게 과학과 그걸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음. 인문학과 과학을 분리해서 본 거죠. 음. 음. 어, 참 하여튼 똑똑해. 대단합니다. 데모크리투스. 근데 존경, 책이 존경하는 거죠. 리스펙트. 책이 없네요. 책이 없어. 아까워. 음. 네. 이제 현대 철학자, 그러니까 과학자들, 뭐 이 사람들은 철학자이자 과학자들인데, 리처드 파인만, 뭐, 이 노벨 물리학상 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모든 것은 원자로, 즉,
서로 조금 떨어져 있을 때에는 끌어당기지만 서로 압착되면은 밀쳐내면서 연구 운동을 하며 돌아다니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무슨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이성 간에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보고 싶어서 끌어당기는데 만나서 가까워지면 또 서로 밀어내고 어떤 예, 연구 운동을 하며 돌아다니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이게 사실은 데모크리토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떤 물질이든 유한한 수의 낱낱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각들은 유한한 크기를 가졌으면서도 서로 분할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원자다. 와, 이런 통찰력을 이미 데모크리토스는 갖고 있었다. 리처드 파이만이 몇 년 좀 되나요? 1800년 넘어요? 아니, 1900, 지금 아, 죽었나? 노벨상이니까.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와. 아주 최근의 학자죠. 리처드 파인만은. 야, 미국 교수였어요. 이분하고 지금 결을 이 같이 하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2300년인가? 한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멋있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엘레아 학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파르메니데스와 이제 제논의 역설은 유명하죠. 예. 근데 이 사람 제논은 후기 사람인데도 오히려 생각이 또 고루했던 것 같아. 음, 예.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순수한 이성만을 통한 진리의 길을 탐구하는 측면에서는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겉에 보이는 외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가짜다. 그게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간파를 했어요. 파르메니데스는. 그리고 이제 제논의 역설이 유명한 얘기인데 뭐 누구야 아킬레스하고 이제 거북이 얘기가 나오죠. 그 둘이서 경주를 하면은 거북이를 저기 한 100보 먼저 갖다 놓고 거북이가 이제 느리니까 걔를 감안해서 저 앞에다 놓고 둘이서 경주를 해. 아킬레스는 빨리 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둘은 영원히 아킬레스가 거북을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제논의 역사래요. 근데 실제 경주를 해보면 따라잡거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오류를 범했나? 시간을 무수히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논이. 근데 시간은 무수히 쪼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양자역학에서는 시간도 양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라는 걸 쪼갠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쪼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음, 이 선분도 무한히 쪼개면 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 없는 거를 아무리 붙여봤자 그러니까 무한히 쪼개가지고 그걸 다시 조합을 하면 원래 게 안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그렇죠. 무한히 쪼갠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형제 이 양자역학에서 주장하는 거죠. 노끈의 예도 나오는데 노끈을 쪼개고 해서 무한히 쪼개면은 아주 작은 덩어리가 근데 그것도 또 쪼개서 무한히 쪼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히 결국은, 쪼갠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결국 의미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양과 공간, 그치? 양과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최소한의 양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래야 양자가 되는 거고. 그 양을 합치면 원래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미분에서도 무한히 쪼갠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면적을 내고 뭐 길이의 각도를 정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인간의 상상일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거를 오히려 그 데모크리토스는 간파를 한 거고 이 제논이라는 사람을 그걸 착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무한히 쪼갤 수 있다 그런다면은 계속 거북이가 앞서지 않겠느냐. 음, 그렇게 한 게 오류다. 이걸 이제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LA 학파의 유명한 사람이 레우키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달의 그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그걸 쟀대요. 그 책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통 인간은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이 레우키포스는 똑똑해요. 무한대로 작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분성, 쪼개는 거가 한계가 있다. 이거를 이 사람은 간파했어요. 그러니까 제논이 좀 멍청한 거야. 시간을 무한히 쪼갤 수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논의 역설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우주는 연속적인 게 아니고, 알갱이로 되어 있다. 아유, 쪼갤 수 있다. 쪼갠 작은 그런 입자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레오키포스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일부러 사진을 찾아서 다 넣었어. 예. 사람만 이름만 보니까는 이게 각인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니, 사진, 초상화든 사진이든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서 일부러 사람을 다 집어넣었어요. 사람이 얼굴 있으니까 좋네요. 예. 그래야 사람 같아.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글자만 보고, 뭐, 레오키오코스 생전 듣지도 못하던 이름들을 보려니까는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 위키피디아 안 가고 찾으니까 초상화들이 다 있더라고. 아인슈타인의 이제 와서야 2300여 년 만에 데모크리토스의 그 생각이 드디어 수학식으로 이제 예, 증명이 되고 또 우주에서 관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완벽한 이론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공기 중에 유한한 개수, 무한한 게 없다. 예. 쪼개는 게 무한히 쪼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공기 중에 유한한 개수의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끼리 부딪히니까 요동이 생긴다. 그 관찰되는 입자의 움직임 크기로부터 심지어는 그 분자의 크기를 거꾸로 계산까지 할 수 있다. 그 분자가 얼마나 큰지를 옛날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는 작은 원자들인데 그 크기를 잰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예.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거 계산식으로 어, 그 분자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식으로 했고 그게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탄 거죠. 그래서 물질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드디어 논증을 한 거죠. 예, 그러네요. 그래야지 수학식으로. 식이 되니까. 계산이 되니까. 그 데모크리토스나 뭐 앞에 레오키포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럴 거다라고 추측해서 시대를 앞서서 그런 그 상상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거를 실체로 보여주지 못한 거죠, 우리한테. 네, 수학 모르는 과학자였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네. 수학식으로 다 그걸 나타내려고 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때려쳤을 텐데 오히려 자유로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멋진 말들을 남긴 것 같아, 데모크리토스는. 예, 그러니까 예, 현재에서 갔는데 수학 수식을 다 못 적는 거죠. 예. 그거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발전은 이런 고대 그리스 학자들, 로마 시대 학자들의 통찰력을 예. 드디어 이제 모델링을 한 거지. 수학식으로. 예. 그러고 보면 되게 누군가는 선언을 하고 누군가는 그 선언된 꿈을 위해서 그걸 실현하고 그런 어떤 역사가 계속 있네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이게 매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의 한계 때문에 상상력이 제한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걔가 말을 할 수 있는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멋진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의 한계 속에서만 대화를 해요. 그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거를 어, 물어보려면 예술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자나 숫자나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언어를 잘 쓰는 사람들은 그 언어에 갇힌다는 거예요. 근데 미술이나 음악, 사운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원시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없어서 그냥 막 그 자기 생각, 머리 떠오르는 거를 막 표현하는 거죠. 예. 그림으로 그리고 막 사운드로 나타내고. 근데 그거가 그 과거의 것을 이제 모방한다면은 그건 별로 통찰력이 없는 예술 작품이 되는데 없던 거를 만약에 그렇게 그림으로 또 음악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과연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어떤 면을 추구할까?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깝게 그런 예술인에 가깝게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쳐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라는 거예요. 시. 그러니까 이 우리 논문을 쓰는 사람, 교수들이나 학자 이런 사람들은 언어의 틀에 갇혀 가지고 그런 미래 통찰력을 갖기가 힘들대요. 근데 시를 쓰는 사람은 언어를 만들어 자기가 그 단어도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정제된 글을 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려거든 예술가나 시인을 가까이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 그걸 그 백북수 할 때 그 시인들한테도 듣고 그 미술 평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이니까 그 뭐야 내 얘기 좀 들어라는 얘기로 들었는데 이게 이제 모델링 이론을 만들고 나서 그 각 매체가 갖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을 어,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인이었어요. 지금 데모크리투스니 이 루크레티우스 이 사람도 시인이에요. 그 문학의 틀에 갇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을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아, 책을 샀어요. 사물의 본성이라는 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더라고 루크레티우스. 이게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 물론 아, 내가 생각할 때 최근인지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늦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 책이 다시 번역이 돼서 시중에서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 사람은 BC 90년에서 55년이니까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이죠. 그죠? 이 정도 네. 되면 그리스가 이제 망하고 로마로 넘어왔을 때 시기의 사람이에요. 데모크레투스 제자네요? 네, 제자예요. 제자의 그 제자네. 데모크리투스의 제자이고 아니 제자의 제자. 데모크리투스의 제자인 예, 제자의 제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 이 예. 사람의 철학을 존경을 했대. 이 책을 읽고 어, 이 사람이 데모크리투스 제자가 아니라 예, 예. 그죠. 데모크리투스의 제자. 제자인 에피쿠로스라는 학자가 에피쿠로스 학파도 또 유명하잖아요. 이 네네. 사람이 쓴 책 이런 것들을 되게 존경을 하고 그 사람의 철학을 받아들였대. 이 그러니까요.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어쩌면 데모크레투스의 그, 게 원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쵸? 그래서 그걸 유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에피쿠로스 사상하고 데모크리투스의 그 원자론을 이 네. 사람이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시로 쓴 게 이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근데 교수님, 저희가 네, 지금 아까 그 예술가 분들의 어떤 그 미래 예측 그 감각을 얘기할 때 네, 보통은 그 예술이나 이런 부분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대 철학을 상당히 열심히 학습을 하시잖아요. 현대 어떤 네,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표현해내는 건지 음, 시나 예술로 현대 철학의 어떤 그 특징을 네. 아니면 그 이분들이 표현이 현대 철학이 되는 건지 이게 닭이 문제나 이게 문제냐. 근데 저는 일단 전자가 더 그 많을 것 예술가라고 같은데. 해서 다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예. 그 현대 철학조차 이해 못하는 예술가도 수두룩하고요. 아, 예. 근데 그 그렇죠. 경지를 넘어서기가 그 이렇게 뭐야 정제된 언어를 쓰는 학자들 이런 뭐 수학자나 이게 무슨 우리 교수 논문 쓰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보다는 확률적으로 그런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통찰력이 현재를 뛰어넘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가능성의 부분을 두고 얘기한 거군요. 예. 예술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 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조차도 이해 못하는 예술가들이 수두룩하지 사실은.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뭔가 자기가 뭐 그 누군가의 생애나 뭐 이런 거 보고 표현하는 거는 많이 봤지만 예. 이 다음에 어떤 있을 어떤 인류의 그 감정, 인류의 어떤 미래를 어, 담는 어떤 그런 예술들은 참 보기 힘들었었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대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 저도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좀 한번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그런 아무튼 예술가, 시인 이런 사람들이랑 자주 교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간파가 되잖아. 저 그렇죠. 사람이 진짜 나보다 통찰력이 더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미래가 궁금한 사람이라 네. 미래가 궁금한데 그걸 알려니 참 이성으로 저도 사실 거기에 갇혀 있잖아요, 교수님. 그 통찰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 뚜렷이 그 보이진 않아도 뿌옇게나마 이제 그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겠죠. 그 그것 희미한 생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교수님. 네. 이 이 사람이 또 책 이런 저도 말도 했네. 종교는 이게 무지의 상징이고 이성이 빛을 밝히는 횃불이다. 야, 90년 BC 90년에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중세 시대에 조회했을 리가 없잖아. 이런 말을 하니.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종교에 의존하는 거지. 사실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이면 음, 빛을 밝히는 횃불이 되려면 이성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거를 깨우치면 그런 상태가 되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 종말이 있다. 이런 또 세계는 목적이 있다. 다 뭐 마련해 놓은 신이 예정한 세계가 세상이 펼쳐질 거다.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는 얘기다. 우주에는 위계도 없고 그러니까 정해진 질서라는 거죠. 그런 게 없고 지구와 하늘 사이에도 다 같다. 우리 그 개족산 모임에서 다 같은 거다. 예, 다 모두가 한 같다.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이런 데서는 지구는 뭐 지상이고 저 천국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 이렇게 그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통찰의 세계에서는
다 그게 같은 거다. 야, 이 책 저도 하나 사야겠네요. 이 음. 샀나 모르겠네. 루크레티우스의 그 시를 읽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읽으면 무슨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설을 이런 거 붙이는 거를 보고 같이 읽으니까 야, 참 통찰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시인이야, 이 사람은. 이 책이 시예요, 시. 예, 띠예요. 예, 장편의 시예요. 서사시 같은 거지, 서사시. 아니 근데 가격 보니까 3만 원이던데요? 3만 원이면 지금 얼마나 긴 거예요? 두꺼워, 두꺼워. 그러니까 아이고 시도 엄청 길게 썼네. 그리고 이제 루크레티우스가 또 통찰을 가진 게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 속에 평온하게 빠져들어서 우리가 자연의 깊은 한 부분이다. 이거를 인식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아 자연에서 예. 위안을 얻고 어디 우리가 그곳에 연결되어서 위로를 얻는. 사실 요 문장이 어, 이거는 이제 요즘에 본 문장이지만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체감하는 거거든. 시골에 가서 혼자 네.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농사를 지면은 이게 느껴져요. 자연의 말하는 거. 깊이 내가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자연이 나를 감싸 안고 있다는 거. 마치 어머니 네. 그 품 안에 저기 있는 것처럼. 자궁 안에 들어있는 듯한 그 포근한 느낌? 저희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자연의 일부라는 거를 그때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고 마음이 쫙 이렇게 평온해지기 때문에 그 기분을 농사 일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근데 거 가서 있는 동안에는 이거를 만끽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순간이 그렇게 행복해.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 이 모종들, 이 식물들이 가면은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다고. 음. 그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고 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음악처럼 이렇게 네. 들려요. 그리고 마치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네. 그 산하고 밭에 쫙 서가지고 그 만물을 막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 합창 뭐 이렇게 그 오페라 막 이런 거를 연출하는 듯한 느낌 이런 거 받을 때는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음, 그걸 체험을 했었는데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시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름답.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땅에 갈 수 있으니. 사실 이게 이제 허당 스님이 하는 말이야, 이게. 세상이 다 자기 땅이라는 거야. 세상 집이 다 자기 집이고 세상 절이 다 자기 절이래. 정해놓고 안 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땅에 갈 수 있으니 훌륭한 영혼에게는 온 우주가 조국이다. 예, 온 우주가 조국이다. 그 선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 정처 없이. 어떤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음, 그렇게 또 사라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우리 과학사에 남긴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네 가지 도구가 첫 번째가 공간 속에 그 자유로운 직선 운동이라는 게 있다. 음. 이게 이제 양자들이 돌아다니는 그 운동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가 되는 물체들이 존재를 하고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게 이제 심홍동의 그 실체론하고 개체화 이론하고 이게 그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책으로 한 권으로 쓴 게 이제 심홍동의 개체화 이론이야. 그다음에 공간이 세계를 담는 용기와 같다. 근데 이 부분은 양자역학에서 조금 달라지죠. 그죠? 공간이 세계를 담는 용기가 아니라 물질 자체가 공간이다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주장을 하죠.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요건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한계점이죠. 그리고 사물의 가분성에는 한계가 있다.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한히 나눈다는 얘기는 그거는 허상이지 실제가 아니다. 세계는 결국 알갱이로 이루어진,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세계가 아니라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그 알갱이로 나눠져 있다. 이게 이제 데모크리투스가 우리한테 남긴 어떤 과학적 생각의 도구들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게 이제 1장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이제 고전. 그러면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라톤이 이 과학사에 악영향을 끼친 것처럼 앞에서는 이제 묘사가 네, 됐는데 네,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기여한 바가 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자연학이라고 하는 책이 원제가 피직스인데 지금 네. 물리학이라는 피직스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이름이 그게 단어가 된 거예요. 피직스, 물리학이라는 그 책을 썼고 이 사람도 이제 하늘과 지구를 구별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의 그 처음 업적은 아닌 거죠. 이미 하늘과 지구를 구별하는 거는 앞에 사람들도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오히려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 앞부분에 엘레 학파 뭐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나 지구나 그놈이 그놈이다. 다 같은 거다라고 오히려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선악을 구분하고 이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저기 하늘에는 이제 아름다운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이 지상에는 인간 뭐 물질 뭐 이런 그 이 현실 세계가 있다 이런 거를 구분한 그 이데올로기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음,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수정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 운동을 하면서 이건 상상하기 쉽죠. 그죠? 그 태양도 둥그레 보이고 달도 둥그렇게 보이고 움직이는 궤도를 봐도 지구상에서는 둥그렇게 보일 테니까 얘들이 원 운동을 한다라고 추측하기는 쉬웠을 거예요. 커다란 동심원을 그린다. 근데 이게 케플러에 의해서 이게 동심원이 아니라는 걸 알죠. 이게 타원으로 돈다는 거를 오히려 케플러는 계산으로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때 사고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구 주위를 영원히 돌고 구형. 그래도 지구가 둥그렇게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리고 모든 것이 지구가 중심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천동설이죠. 예. 지구가 중심이고 그 달, 뭐 태양 이런 천체가 돈다고 생각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대 과학하고는 다 안 맞는 말들을 이때 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는 이게 운동의 성격은 그래도 어렴풋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강제된 운동. 이게 이제 누가 쿡 밀거나 당구 그 큐대로다가 당구공을 탁 쳤을 때 이게 이제 강제된 운동이죠. 저절로 생긴 운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본성적 운동, 냅둬도 생기는 운동이 있다. 그게 그래서 강제적 운동은 밀치기 때문에 누군가 힘을 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밀치는 힘이 끝나면은 운동도 끝난다. 근데 본성적 운동은 위아래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물질의 위치에 그 물질이라는 게 이제 무게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어디다 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운동의 힘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질과 위치의 그런 운동은 본성적 운동이라는 걸 의존을 한다. 각 물질에는 본성적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물질이라는 게 그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얘가 갖고 있는 힘이 달라지는 거죠. 높은 데 놓으면 떨어지려는 힘이 강하고 바닥에다 놓으면 원래 그 자리가 자기 본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운동이 그때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마다 고유한 높이가 있어서 언제나 거기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이제 중력의 기초가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저자 로벨리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과학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뭐 이런 거는 플라톤보다 좀 앞섰거든요.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만 자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천상에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우리 현실 속에 있다. 각 물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상당히 이제 물질에 그런 이데아들이 다 내재된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내려놨죠. 측면에서는 자연과학적 태도를 심어준 거죠. 그래서 물리학이 맞기는 하는데 그 로벨리라는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근사치로만 맞는 물리학이지 현대 물리학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틀린 게 많은 거죠. 그렇지. 근데 결국은 그 각각의 사물에 있는 이데아를 찾는 거, 그 음, 원리를 찾고 하는 거, 그런 어떤 단초의 철학을 제시한 그렇죠. 거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긴 하죠. 다른, 접근 다른, 방법이. 그래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그 물리학적 그 사고가 그래서 이 사람은 묻혀 있었어요. 중세까지. 그러다가 그렇죠. 1100년대 이때부터 이제 그 이 사람이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 신부들 사이에 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해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신의 음, 세계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해서 설명하려는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게 그 오컴 윌리엄 네, 오컴이라고 하는 그 수사 그 사람도 네, 신부였죠. 네, 신부 네, 출신이고 그 사람에 와서는 결국 이데아라는 거는 그냥 이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명론에 다다르게 되고 그러면서 14세기, 15세기 이때부터 이제 근대 과학이 탄생하는 그 단초가 되죠. 그래서 중세 이후에는 그러니까 후반기 중세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한 1000년 동안은 잊혀졌다가 그 1000년간에는 플라톤의 세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로 중세 후반에 에, 등장을 해서 이 철학이 이제 기독교하고 결합을 하다가 어울리질 못하죠, 결국은.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죠.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그 사실 그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음, 모든 사람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맞아요. 그 이제 그런 어떤 원리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음. 어디든 다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 삼위일체론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예, 성령이라는. 그렇죠. 성령을 음, 그렇게 풀어요.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래서 음.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접목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스토아 학파라요. 스토아 학파. 예, 토마스 아퀴나스 그 예, 이파들. 그쵸. 그래서 그 후기로 갈수록 1400년대로 갈수록 그러니까 11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그 한 3, 400년 동안 그 스토아 학파들이 예, 활개를 활동을 치면서 점점 이제 유명론 쪽으로 가다가 이제 맞아, 맞아.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근대 네, 과학으로 넘어가죠. 네. 그렇죠.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그 수학자잖아요. 피타고라스는. 그러니까 예, 피타고라스는 세계는 수학을 이해할 수 있다. 우주도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근데 그 말을 플라톤도 받아들였어요. 그 피타고라스의 직관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가치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수학은 세계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최적의 언어다라는 거를 피타고라스가 한 말인데 그거를 플라톤이 인정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왜 아고라라고 그러잖아요. 플라톤이 예, 왜 그 예,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얘기나, 미소년들이랑 예, 이렇게 대화를 한 자리를 아고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와서 얘기를 하려면
기하학 모르는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아, 너희들은 그 기하학 좀 공부하고 와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 아, 그러면, 이럴 정도로 기하학을 거다 써붙였대. 아예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학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아니, 그러면 피타고라스 그 정리하고, 유클리드 그 계양학 이런 것들이 이때 그 입학 원서였네요. 입학, 그치. 입학, 입학 조건이었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지 마. 너희들은 같이 얘기할 네, 가치도 없는 애들이야. 예, 입시서적에는 입시서적. 그 왜 수학 학원 중에 플라톤 학원이 없을까? 응? 플라톤 수학 학원 이렇게 타이틀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플라톤은 다들 그 논술 쪽에 많이 붙입니다. 네. 그 철학 쪽하고 연결해야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 안 할걸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학을 그렇게 옹호했다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중에 이제 좀 뛰어난 사람들이 에우독소스, 뭐 아리스타르코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 나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히파르코스 등의 천문학자들이 이제 여기서 배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아, 그런 측면에서 이 이제 이 로벨리 이 책의 저자는 플라톤이 그렇게 과학 발전에 방해만 되는 인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제자들을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그 정신을 훈련시켰다. 불어넣은 그 측면에서 그냥 플라톤도 과학에 기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이 사실 그 중세에서 인기가 되게 좋았죠.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이니까. 게다가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썼대요. 이게 이제 우주론이에요, 일종의 알마게스트가.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양계가 그 별의 순서를 우리는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달이 제일 가까이 있고 그 뒤에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고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육안으로 관측을 하다 보니까 큰 걸 순으로 놓은 것 같아. 이게 보이기에 큰 걸로. 음.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큰 거는 태양이고 그 다음에 목성이죠. 음. 이 이 사람이 달하고 태양은 이 태양계에서 그 행성이 아니라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수성, 금성, 수금, 지구를 자기 스스로 뺐네. 화, 수금, 지, 화, 목, 토 이거 순서는 또 맞았어요. 아, 그쵸? 그러네요. 왜냐면 목성이 훨씬 크거든. 음. 목성이 유난히 환하다고. 그 금성은 이해가 가. 이건 뭐 지구랑 워낙 가까워서 되게 커 보여요. 근데 수성을 맨 앞에 놓은 거는 그래도 관측력이 꽤 뛰어났다. 네. 예. 요건 순서가 안 틀렸잖아. 달, 태양 빼면은 수금, 화, 목, 토는 맞았거든. 하여튼 이때 뭐 그,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주장을 또 받아들였나?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나뉘나 했더니 그 해양사에서도 나오는 그 그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왕조 있잖아요. 그 예. 그리스 왕조죠. 거기 그 이집트 파라오도 됐던 사람이네요. 음.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자주 나와요. 아,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요? 예. 이 사람은 학자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지. 어, 황제. 어. 그 다른 사람이야. 이름이 똑같아. 아, 예. 이 사람은 학자고 천문학자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어요. 그 제후 중에 그 황제 중에. 이분이 천문학자네요. 그쵸?
음, 음, 천문학자지 그런 황제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 황제가 따로 있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따로 있어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똑같아, 똑같아.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프톨레마이오스라는 황제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방금 위키피디아 찾았더니, 네,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음, 알렉산드로스 대왕 휘하의 장군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식사 역할은, 그러니까 뭐 책사 역할을 하곤 했긴 했어도 이 사람이 황제는 아니었던 거지. 아, 근데 이게 프톨레오 마이오스 왕조가 305년부터 그네,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아니네요. 네. 이 사람 죽었네. 그치. 이 아유, 사람은 이제 서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고, 네.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1세기, 1세기, 2세기. 근데 아,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뒤에 그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네. 그 종교적 핍박을 받았고, 갈릴레오도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고 이제 변명은 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뭐 속삭였다는 얘기가 어, 있잖아. 하여튼 교수님, 예, 이 프톨레오 마이오스가 음, 이게 되게 헷갈리네요. 왜 기원전 AD 83년부터 168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였대요. 점성학자이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 되긴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문학자여가지고 지금 이 순서가 안 틀렸던 것 같아요. 음. 천문학자 이 사람은. 예, 그리고 이 천문학자. 사람도 뭐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고 그 과학사에서 이 사람의 그 업적은 지구의 우리 경도, 위도 이런 거 따지죠. 지구에 네네. 그 경도 그 개념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도입을 했대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지도를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지금과 같은 그 위치 있잖아. 동쪽 어디가 이스트, 웨스트, 그다음에 그 우위가 이제 북쪽, 밑에가 남쪽 이렇게 그 방위를 결정한 것도 이 사람이래요. 아, 그러니까 대학자는 대학자지. 근데 천동설을 주장한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욕을 먹는 거지. 그러네요. 하여튼 그때 만든 이집트의 왕조에서 나중에 이제 학자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 예,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음, 음, 맞아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유, 이 헷갈리게 천동설을 만든. 뒤집은 사람, 항상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네.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이 확 뒤집어지게 바뀌는 거를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칸트도 얘기를 했고요. 음,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간의 사고 체계를 가장 세게 뒤집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음,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 얘기할 때는 항상 이 플톨레마이오스 얘기가 꼭 나왔지. 왜냐하면 반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천동설, 연도를 보자고요. 이 사람이 83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100년이 벌써 넘었겠지. 17살은 넘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 100년, 110년 정도에 얘기했다고 하면 이 천동설을 자, 이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이니까 무려 1370년이 지난 후에서야 지동설이라는 게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번 얘기를 해놓으면 그 이전에는 다 그 하늘이 돈다. 지구가 중심이다. 이게 1300년을 간 거예요. 그런 주장이. 그래서 연도를 내가 일부러 다 썼어. 이게 지성의 발달사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네. 이 엄청 모델링 가네요. 이론을 내가 내놨지만 내 생애에 그 빛을 못 볼 수도 있어. 예, 역사는 그러네요.
이 거의 사람은 뭐, 폴란드 천문학자래요. 폴란드. 그다음에 천체를 관측하고 궤도, 이 행성들이 돌아다니는 그 궤도를 계산을 하려고 했던, 실제 그걸 다 실측을 해가지고 재고 이런 그 그러니까 측정을 했던 사람, 처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제 과학사에 진짜 큰 업적을 남긴 거죠. 이게 1413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특정을 하면 진실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어서 케플러라는 아, 사람이,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제 수학자예요. 독일 사람인데 천문학자고 또 점을 쳐줬다네 이 사람이. 그 왕들도 귀족들 이런 사람들 점을 쳐줬대. 아니, 그, 점성술사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프톨레오마이오스 그분도 점성술사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천체를 관찰하면서 별이 저렇게 되면은 네 운명이 어떻게 바뀔 거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쩌면 역사는 원래 이렇게 주기가 있는 건데, 원래 역사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예. 그 별이 어느 시점에 왔을 때 망하고, 어느 시점에 왔을 때 흥하고 이게 통계로 주역처럼 어딘가 음. 기록돼 있어가지고, 그 원래 이 흐름에 이제 별이 이제 정점을 찍어주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왜 해성이 왜 주기가 네, 73년인가? 헨리 네, 해성이 네, 해성마다 그 주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헨리라는 사람은 과거에 그런 네, 별을 봤다는 그 역사 기록을 보고 네. 그게 73년 주기로 그 별이 등장한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는 다음 헨리는 언제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딱 그 해 진짜 나타나서 이게 유명해진, 그래서 헨리 해성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쉽네.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 발견하면은 네. 이게 그 천문학자들은 엄청난 그, 그 과학적 업적을 쌓는 거죠. 그런 게. 내갈량도 그런 걸 써먹은 건데. 그치. 겨울에도 따뜻한 바람이 부는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 바뀌는 역풍이, 겨울이면 북풍만 분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역풍이랑, 적벽대전에서 네, 남풍이 부는 시기를 딱 알고는 네, 어, 정확하게 그걸 이용해서 화공을 이용해서 선멸을 하잖아. 그러니까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네, 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아. 자기는 아니까 그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막 두고 봐. 그렇게 될 거야. 예. 그리고 이제 6개의 행성. 이 사람이 이제 우주구조의 신비라는 책을 썼고요. 6개의 행성들, 이제 여기서 얘기한, 아까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도 생각했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어, 그리고 토성, 이게 6개죠. 여기에 6개가 이렇게 정다면체로다가 그것들이 겹쳐 있다. 여기 그림이 있죠. 저런 식으로 그 별들이 그 궤도를 따라 도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정팔면체, 수성, 금성은 정12면체, 정12면체, 4면체, 6면체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정다면체가 여러 개 겹쳐 있는 게 태양계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6개의 별만 태양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500년대만 해도. 근데 사실 이건 틀린 거죠. 이렇게 다면체로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그 원을 그리거나 타원을 그리거나 이렇게 그 원궤도를 그리지 다면체를 궤도를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케플러는, 근데 그게 그 이전에 행성들의 움직임을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정확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아직도 뭔가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케플러는 되게
이 사람이 뭐가 발견이 되게 유명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였더라? 그리고 이제 갈릴레오는 이 사람이 난 망원경을 발명한 줄 알았더니 발견을 했더라고. 아,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나온 거를 들여왔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망원경을 이 지상에 있는 멀리 있는 목표물을 보는 데만 썼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망원경의 방향을 하늘로 돌렸다는 데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관찰하는데 망원경을 처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거 되게 그거네요. 이 관점을 달리한 거, 적, 그렇죠. 적용을 그러니까 달리해서. 좋은 어떤 그 문명의 이익이나 도구가 있어도 그거를 정해진 목적에만 쓰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발견을 못하는 거지. 음, 그걸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이런 대과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이 그리고 그 망원경 때문에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그리고 달에 이렇게 분화구 같은 산이 보였고 사실 애들 장난감 망원경으로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달의 그 분화구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뭐 한 2, 30만 원만 줘도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그 음, 다음에 금성의 그 위상,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고, 망원경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목성에 위성이 있다는 걸 발견.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그 목성에 네 개의 큰 그 저기가 있어요. 위성이 있어요. 달이죠, 이제. 우리 지구로 치면. 그게 이제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름은 자꾸 잊어먹어 나는 이 갈리메데, 칼리스토. 이 수업 들을 땐 다 외웠었는데. 이오하고 유로파만 난 기억이 나더라고. 이오, 유로파. 음, 그리고 말고도 뭐 90 몇 개가 있대요. 기타 소위성이. 근데 제일 그중에 큰 게 가니메데. 그러니까 이 태양계 그 행성들 가운데 별을 갖고 있는 그 행성들이 몇 개 있어요. 지구도 그 중에 하나죠. 달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가니메데가 가장 크대요. 가니메데라는 그 달이 이 태양계 그 행성들이 갖고 있는 위성 가운데 제일 큰 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 성능이 좀 좋으면 근데 이게 1500년대 이 정도 망원경으로다가 이걸 다 봤다는 게 나는 성능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으면 나는 몇백만 눈이 좋은 원짜리 거 아니? 아니, 천체 망원경으로 그걸 보는데 어떻게 이걸 봤을까? 근데 안경 안 쓴 거 선명하게 보니까 보여요. 선명하게. 눈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지금보다는 오염도 안 되고 네, 그렇죠. 그 하늘이 깨끗했겠지. 그리고 뭐 사막이나 아니면은 그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관찰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그땐 불빛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기후에서는 이런 싸구려 망원경 갖고는 절대 저거 못 보거든요. 음. 해상도가 되게 좋아야 돼. 배율이 높아야 되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게 이제 만일 천체의 움직임이 정확한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면 그리고 지구가 행성이어서 천체 한 부분이라면 근데 이것 가정은 다 지금 맞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물체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정확한 수학적 법칙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의 포문을 연 문장이죠, 이게. 이게 갈릴레오가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최초의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 거죠. 나중에 뉴턴이 이게 높은 데서 물체를 떨어뜨려 본 거예요. 근데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더라. 내려갈수록 빠르더라. 그래서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결국 그 가속도라는 게 중력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뉴턴이 발견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때는 시계도 별로 안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숫자를 찾아냈죠? 이게 초당 9.8m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를 갈릴레오가 수치를 발견을 했대요. 아니, 그게 뉴턴의 중력차수 G잖아, G. 예, G. 아니, 뉴턴이 그냥 대문자 G. 이거 그냥 갖다 붙인 거네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뉴턴은 그냥 거저 먹은 거야. 아니, 뭐가 떨어지는데 이 속도로 떨어져. 라고 이거 너무 쉽잖아요. 예. 아, 자, 아, 이제 드디어 뉴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상을 해요. 달 저거 말고, 이거 이제 갈릴레오가 그 목성에 여러 개의 그 위성들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걸 보고, 그러면 지구에도 저런 작은 위성이 있다면, 제가 우리 지구를 돌까? 그 도는 힘은 뭘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아까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스 하는 사람들 그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달에 그 지구와 달 간의 거리도 이렇게 측량한 게 있고 그 음, 공전 주기 네. 몇 번에 한 번씩 돌아다니나 이 지구를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전 과학자들이 측량을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작은 달이 하나 있다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본 거야. 얘가 어떤 중력의 힘에 따라서 얘가 돌까? 그래서 추론을 했더니 9.8m 제곱, 세컨 제곱이죠. 9. 음, 그러니까 초의 제곱승분의 미터, 9.8m. 그 속도로 돌면 달이 직선 운동을 하는 거와 이 지구가 당기는 힘하고 그 가속도가 그 정도로 돌면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 거다. 이걸 이제 추론을 한 거죠. 그래서 중력 뉴턴의 그 상수 G를 이제 발견했는데 그 값이 9.8 메타 퍼 세컨드 스퀘어 세컨드. 아, 그 뉴턴 상수가 아니라 갈릴레오 상수인데. 그러네. 그래서 뉴턴의 역학 세계가 이제 드디어 이제 포문을 열고 시작을 한 거죠. 예. 이 사람이 그 상상한 우주는 광대하고 균질하며 다 어디나 똑같다. 언제나 동일한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절대 공간이죠. 그 속에서 입자들이 영원히 움직이며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미 그 데모크리투스가 다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거가 이제 뉴턴이 천재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실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음, 모델링을 한 겁니다. 수학적 모델링을 드디어. 그래서 뉴턴은 공간과 시간, 이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그리고 물질, 입자로 이 우주는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뉴턴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관이 확립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다 상상, 말로 다 떠들었는데 이걸 수학식으로 증명을 함으로써 과학이 이제는 그 정교한 하나의 이론 학문으로서 이제 예, 확립이 되는 순간. 음, 그래서 뉴턴의 세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입자들. 이게 이제 뭐 관성의 법칙이니 뭐 중력의 법칙이니 이런 게 다 여기서부터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교수님, 예, 제가 잠깐 갈릴레이의 그 실험을 보니까 네. 이 실험에서는 그 갈릴레이가 그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상상만 했나? 이런 어떤 실험을 보니 음, 그 속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 예, 그렇죠.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까지가 밝혀졌고, 음, 그게 이제 뒤에 그 누구냐,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네, 실험을, 이게 이제는 누가 이렇게 만든 거고, 저기 그 갈릴레이가 요런 원리를 찾고, 음. 드레이크가 요거를 그대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게 9.8 나오더래요. 메타 세커 퍼세크가 나오더라. 예, 그래서 드레이크가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재현 실험을 해봤더니 음, 이제 이렇게 거의 이 정도가 나왔더라라고 네. 해서 이제, 그 숫자를 발견한 게 갈릴레오는 아니네. 예, 발견한 건 아니고 이 원리를 이제 찾은 거죠. 음, 실험 방법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의심스러운 게 시간이 그건 그 시계가 일단 그 측정할 수 있는 시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갈릴레오 연대를 보면은 이때는 그 시계가 그렇게 정교한 시계가 없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과학사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 피사의 사탑 있잖아. 네네.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가 이제 그 낙하 실험을 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게 그 그렇죠. 신화라고 그러더라고. 그 아, 사람은 그렇게 상상을 했지 실제 거기서 뭘 소음을 떨어뜨려 보고 쇳덩을 떨어뜨려 보고 그런 실험을 안 했다는 거야. 음, 왜냐하면 그런 속도를 잴 수 있는 시계가 없었대. 음, 그러니까 해상시계라는 책에 그 시계 역사가 나오는데 이 시기에는 시계가 없어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데, 그래서 나는 이 책에 내가 책을 잘못 봤나? 그 아니요, 숫자가 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난 이 갈릴레오가 그 숫자를 발견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만. 네, 그 원리, 그 포물선을 원리를 그리는 발견한 바는, 거고, 네, 발견한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그걸 발견했으니까, 뭐 음, 어쨌든 힌트를 얻었든 어쨌든 했으니까 그게 되나 보네요. 그렇게 상수라 붙여도 되겠네요. 음, 어, 예, 그러네. 참, 하여튼 네, 대단한 인물들이야. 그 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장과 빛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 힘 중에 이제 전자기력, 힘이 뭐뭐가 있죠? 중력이 있고, 그 양력, 강력, 그 다음에 원심력, 음,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있죠. 다 힘이 그 해당하는 것들이. 네,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뉴턴 자신도 중력이 세상의 어떤 뭐 물질의 운동이나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하다못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물체들의 움직임 이것조차 다 그 중력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는 뉴턴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의 그 방정식이 음, 세상을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근데 그게 뭔지는 그 사람도 몰랐던 거지, 뉴턴은. 근데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에, 사람들이 실제 쉽게 우리 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뭉치고 고체가 되는 것, 또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생체작용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어떤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뉴런이 우리 뇌에서 작동하는 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에 대한 정보 처리,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어떤 힘, 이런 거는 중력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찰을 일으켜서 미끄러지는 물체를 딱 정지를 시키고 브레이크 잡는 거죠. 낙하산 착륙을 부드럽게 만들며 전기 모터나 연소기관을 돌리고 불을 켜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힘들이 그 중력 갖고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전자기력이다. 그러니까 전기의 힘과 자기의 힘을 합친 말이죠. 예, 전기력, 자기력을 합쳐서 전자기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기력의 세계가. 그 중에 이제 그 필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 음. 그러니까 벌써 힘들이 떨어져 있는 물체들 사이에 직접 작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거를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는 간파를 했고, 공간에 퍼져 있는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간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물체가 이렇게 떨어진 게 이게 힘을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거미줄처럼 이렇게 그 공간에 어떤 그 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거미줄 역선이라고, 라인 오브 이제 포스, 힘의 선들이죠. 힘을 미치게 하는 어떤 뭔가가 이 공간에 있다. 그것 때문에 물체들이 서로 밀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그거 힘으로 고체가 생기기도 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이진 않지만 그게 거미줄 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게 역선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필드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역선이라는 표현을 힘의 선이네요. 힘의 선. 네, 힘의 선. 그 강요하는 선. 음. 이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도표에 보면 뉴턴은 공간과 시간, 입자 이렇게 세 개로 우주라는 것, 물체 이런 것들이 다 그 구성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입자라는 거가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장이 존재한다. 음, 그래서 패러데이의 세계는 이렇게 네 구성, 그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실체들이 네 개나 있는 거죠. 공간, 시간, 장, 입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 책 끝까지 계속 전개가 되는 게 이 책의 순서예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양자하고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로 이 책 끝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 그림이 예, 양자, 뭐 시공으로 합쳐지죠. 그리고 이제 그 전자기력을 일원화시키는 데 기여한 이 패러데이하고 맥스웰은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맥스웰은 수학을 잘했대. 음, 패러데이는 생각은 잘했는데 그걸 수학으로 음. 표현을 잘 못했는데, 맥스웰이 그걸 방정식을 세워서 맥스웰 방정식을 만드는 바람에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스웰이 그런데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런 걸 내놓을 때는 그냥 자기가 혼자 독점할 수 있었을 텐데 음, 그 앞에 사람들 지금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 자기는 그냥 그걸 옮긴 것뿐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음, 모든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을 기술하고, 안테나, 라디오, 전기 엔진,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걸 설계하는데 이 전자기력이라는 게 이제 음, 사용되는 거고, 원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돌을 구성하는 물질의 입자들은 왜 서로 붙어 있는지, 태양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이 맥스웰 방정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력 갖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패러데이 선들, 아까 얘기한 그 역선, 음, 이것이 빠르게 진동하는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 빛이라는 게. 그게 이제 진동을 하는 게 이제 파동이죠. 그죠? 다시 그 파동. 빛도 네. 입자가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 주파수로 발생해서 이제 스펙트럼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 색깔이 이제 달리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의 그 주파수, 진동의 속도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게 그 진동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가시광선은 안 보이는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그 진동의 속도가 낮거나 이제 더 높거나 이런 걸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전하들의 운동에 의해서 발생해서 다른 전하들의 운동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하라는 게 이제 그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C는 그 위치에서의 에너지 이런 걸 전하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배터리가 작동을 하고 전기가 어떤 힘을 내고 하는 게 다 이 전하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른 파동들이 틀림없이 존재하므로 얘들이 이제 전하라는 것이 운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 유도 전기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하나의 입자이죠. 얘들이 이제 파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전하를 흔들면 파동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일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발생하고 하는 원리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강의 혁명의 시작이 됩니다. 너무 이거는 재밌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박성호 박사님이십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요? 박사님이 두 번째지 아니, 않으세요? 저, 가나다라 아, 마바사, 사, 그렇군요. 아사, 저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저는 세 번째인 줄 알고, 세 번째를 읽고 거기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에, 다른 분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갖고서, 그렇군요. 아니, 예. 가나다라 원래 누구죠? 맞아요. 원래 죄송합니다. 교수님 계셨었는데, 예, 교수님께서 못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왜냐면, 교수님이, 가나다라 마바사? 그때 이렇게 앞쪽이에요, 앞쪽. 예. 정확하게 순서를 원래 했어요. 들어가면 그 인트로덕션을 박철원 교수님이 하고 예. 맞아요. 원래 나는 그 일부 맞다. 강의 1 그랬어요? 하기로 했어. 그래서 1, 맞아, 2장을 맞아. 내가 하기로 했는데 박철원 교수님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까지 한 거지. 예, 맞아요. 네, 세 그렇군요. 꼭지를 다 한 거야. 아, 알겠습니다. 맞네요. 제가, 그러면은 조금 한 템포, 저희 다음 주에는 제가 제주도 출장 가고 좀 일이 바빠서요. 한 템포 좀 늦춰주십시오. 네, 그래요. 예, 그 다음 주는 쉬고 그 예, 네, 다음 주에 합시다. 그래서 2주 예, 정도 시간을 가지고 예, 준비를 하면 되겠지. 예. 네. 저는 그 다음인 줄 알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정리해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너무 간결하게 정리 잘 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네. 봤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좀 시간 되십니까? 저기 수요일 날 회사에 계시나요? 오후는 우리 ESBN 방송하는 아, 날이라서 사내 방송. 네. 오후에 오후엔 저기는 되지. 괜찮죠? 그냥 그러니까 오후에 7시 이전에는 괜찮지. 예. 7시부터 방송을 하니까 그 전에는 괜찮지. 몇 시에? 오후에 제가 반가를 내 갖고서 교수님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건 괜찮아. 네. 예. 그 대동 사무실이나 뭐 어디가 편해요? 저기 대전일보가 편한가? 어차피 저는 대전일보는 내가 가거든. 예, 오후. 그래요. 그럼 교수님 대전일보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니, 편하신 대로 하시면 거기 됩니다. 모건대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대전일보죠. 예. 그럼 대전일보에서 예. 네. 한 4시? 네, 그 전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휴가를 오후에 반가를 내고 교수님 좀 음, 찾아뵈려고 했거든요. 커피숍도 있고, 뭐, 거기 얼마든지 그렇습니까? 편하게. 거기 대전일보 1층 커피숍에서 예. 4시에 만나요. 4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제주도 가서 꼭 읽어야겠네요. 네. 한비찬 이사님 고생 많이 했죠. 그거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서구하고 섭외하고 그거 준비하고 하느라고 얼굴이 아유, 막 활색해진 것 같아. 뭐 어쨌든 어, 일단 요건 뭐 일단 문제 해결을 끝내고 우리 그냥 하는데 지금 차단합시다. 이거 중지할게요. 네.